원고는 현재 학종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K대학 경제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했지만 피고 박평견의 생활기록부 부실 및 허위 기재로 인하여 불합격했습니다. 피고 박평견은 원고 김성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원고의 불합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소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중간고사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발표는 김소울에게 시켰는데 역시나 1학년 때부터 발표를 잘해오던 친구라 그런지 발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친구들도 많은 참석을 해줬고요. 역할 분담에 따른 모든 과정을 소의 김소울이 준비하고 발표한 것처럼 기재해줬고 정작 모든 것을 준비한 저와 소의 김당당의 활동 사항은 단 한 줄 적어주었습니다. 피고 박평견은 짜증내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사유서 쓰기도 귀찮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기재하려면 자칫 부정 기재의 의심이 살 수 있어 오히려 원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좋으나 학생 활동의 모든 내용을 생기부에 적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더 나아가 허위 기재했나요? 재판장님, 이유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피고인 박평견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어찌 제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탓하며 어느 나 선생 노릇 하겠습니까? 부모님, 아버님은 저를 전혀 받아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혁이에게 잔디는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소문이라는 게 무엇이죠? 연구가 민혁이의 집안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동행일치라.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며 증명되지도 않은 소문을 사실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단정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임민혁의 죽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 또한 순전히 억측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아, 맞아요. 그날 밤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사모님이 선생님께 돈가방 같은 것을 주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 CCTV에서 보신 바로 그 가방입니다. 아직도 돈가방으로 보이십니까? 그때 임민혁 군의 상태로 보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과의 통화가 끝나고 약 30분 후 임민혁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통화를 하며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던 점과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으로 보았을 때 유언장을 썼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선 증언들은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끝낼 마지막 증인을 새로 신청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증인 이경현은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원고 홍정기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이경현입니다. 음성 고등학교 음성 티켓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례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음성고등학교 법동아리 DK입니다. 네, 저는 담당 교사 김지영이고요. 네,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이런 모의재판 시나리오로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한번 보시면 네, 저희는 유언과 상속을 주제로 상속자들이란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주인공 임민혁과 홍잔디는 현재 만 18세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네, 이 둘은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장애는 바로 임민혁의 부모님이 이 둘 사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임민혁의 이 부모님은 현재 5성그룹 대표로 이 경제적 차이가 나는 홍잔디와의 관계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임민혁이 다량의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채 집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네, 이 임민혁의 사체 옆에는 유언장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 홍잔디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그런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원고 홍잔디와 피고 부모님이 이제 재산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재판의 주요 쟁점은 임민혁이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또 임민혁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른 재산의 상속 여부입니다. 네, 그럼 재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청객 모두 핸드폰은 진동을 하거나 꺼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2802 유언에 의한 상속 등 청구 사건 원고 홍잔디, 피고 고 임민혁의 부 임민준과 모 자비빈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변호인 유리수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측 변호인 이길래. 이혜왕 변호사입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2017년 5월 4일 임민혁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정 상속대로라면 사실혼에서는 신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임민혁의 부모인 피고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지만 임민혁의 자필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원고인 홍잔디에게 증여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임민혁의 발인 이후 피고의 기업인 오성그룹으로 찾아가 유언장을 토대로 상속을 요구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임민혁이 유언장을 썼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으로 원고에게 재산을 상속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고 측은 임민혁의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마땅히 상속받아야 하는 임민혁의 재산 모두를 다 피고와 피고의 기업인 오성그룹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임민혁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량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평소에도 임민혁이 약물을 계속 복용하였던 점으로 보아 유언장을 쓸 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고 측에 임민혁의 재산 모두를 상속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 재판의 쟁점은 죽은 임민혁이 유언장을 썼을 당시에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과 임민혁의 죽음에 대한 책임 관계에 따른 상속의 여부입니다. 네.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 2017년 9월 1일 오후 1시에 이곳 201호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양측 다 가능합니까? 네.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우정만, 순찰병, 리무진 씨 오셨습니까? 예. 피고 측 증인 유담임, 이상혜 씨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번갈아 가며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네. 증인 우정만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우정만은 양심에 따라 거짓 없는 증언을 할 것이며 위증할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증인 대표 우정만.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대기석으로 들어가서 차례를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 신문은 원고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우정만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은 죽은 임민혁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민혁이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임민혁과 홍잔디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민혁이는 고등학교에서 잔디를 만났고 2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올해는 같이 살며 결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증인은 임민혁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요즘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다고 민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다툼이 있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머니께서 둘이 만나는 걸 싫어하셔서 잔디를 찾아가 헤어지라고도 하시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려고도 하셨어요. 정리하면 임민혁은 홍잔디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반대하는 부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입니까? 네, 어떤 약도 먹던 걸요. 물어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약은 결국 부모님과의 불화 때문에 복용한 것이며 임민혁의 사망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민혁은 부모의 지나친 억압을 이기지 못해 약을 먹게 되었으며 끝내 그 약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들의 죽음의 원인 제공을 한 피고에게 과연 재산이 상속될 수 있을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임민혁과 친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소꿉친구였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임민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잘 알겠네요. 네, 잔디랑 사귀면서 부모님과 다퉈서 그랬죠. 그렇다면 홍잔디를 만나기 전에는 임민혁과 부모의 사이가 어때 보였나요? 민혁
민혁이가 외동이어서 부모님이 엄청 아껴주셨어요. 쌓을 틈이 없죠. 그렇다면 홍잔디와 교제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임민혁이 홍잔디와 교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민혁의 죽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증인 유담임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성고등학교에서 민혁이와 잔디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 임민혁은 어떠했습니까? 민혁이요?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학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렇다면 홍잔디는 어떠했습니까? 잔디는 제가 교사 생활을 한 이후로 처음 본 학생이에요. 매 수업 시간마다 잘 뿐만 아니라 질환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원고 측 증인의 말에 따르면 임민혁의 사망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모님과 민혁이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잔디를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성적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상담이 저 상담일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잔디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평상시 제가 알던 모자 사이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럼 증인은 임민혁과 피고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 홍잔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부모님께서 잔디랑 헤어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상한 소문이라는 게 무엇이죠? 잔디가 민혁이의 집안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믿는 눈치라. 네, 잘 들었습니다. 증인은 임민혁이 원고 홍잔디를 만나면서부터 성적이 떨어졌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홍잔디가 임민혁의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보아 과연 홍잔디가 임민혁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며 증명되지도 않은 소문을 사실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단정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임민혁의 죽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 또한 순전히 억측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임민혁의 부모와 사이가 나빠진 원인이 홍잔디에게 있다고 하셨죠? 네, 민혁이가 대체 왜 그런 아이랑 사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증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마치 홍잔디 씨에게 악감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평소에도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악감정이라뇨. 잔디는 정말 그런 아이였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인데 자신의 제자를 공석에서 헐뜯을 수 있는 겁니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전 지금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혹시 뇌물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재판장님, 유다민 증인이 피고 측에게 증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다음 증인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배 증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찰병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고 유담임 증인은 대기석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증인은 오성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경비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2017년 5월 7일 변론 준비기의 바로 첫날 누가 학교에 출입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죠. 그날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던가요? 아, 맞아요. 그날 밤 제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민혁군 어머님과 유 선생님이 함께 있더라고요. 임민혁의 어머니인 것은 어떻게 아셨죠?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희 오성그룹의 사모님이신데요. 그럼 둘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이야기보다는 그 사모님이 유 선생님께 돈가방 같은 것을 주는 걸 봤어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CCTV 영상 자료, 담임 선생님이 재판의 증인으로 정해지기 전 피고와의 만남, 피고로부터 받은 돈가방으로 보아 담임 선생님은 위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임 선생님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가방이죠. 가방이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증인이 CCTV에서 보신 바로 그 가방입니다. 아직도 돈가방으로 보이십니까? 그때도 이렇게 가방에 겉만 보았는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방에 속이 보였습니까? 아니, 그것이...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다시 유담임 증인을 불러 그날 가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정합니다. 유담임 증인 다시 증인석으로 와주세요.
증인, 그 당시 다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왜 말을 못하는 거죠? 죽음 전에는 뇌물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돈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이 이 재판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이래요? 떳떳하시면 그날 무엇을 받았는지 사실대로 말하세요. 잠시만요. 대답하지 마세요, 증인.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지나치게 강한 압박을 주면서 유리하게 원고 측에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증언은 지나친 강한 압박에서 나오는 증언이므로 그 신뢰성이 의심이 됩니다. 즉시 반대 신문을 중지해 주십시오. 인정합니다. 그만하세요. 피고 측 증인 이상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성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민혁 군의 담당 정신과 의사입니다. 임민혁이 3개월 전부터 약을 받아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주기적으로 약을 받아갔습니다.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민혁 군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 등 신경 물질이 분비되며 불면증, 불안증, 소화불량,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죠. 최근에도 약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네, 방문 기록을 보면 죽기 바로 전날에도 받아갔습니다. 받아간 약들은 어떤 약이었습니까? 진학스 20mg으로 SSRI 계열의 항우울제입니다. 아프라졸람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은 지나친 우울과 화 같은 감정을 억제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외 우울증과 스트레스 관련 약도 함께 처방했습니다. 이 약들로 죽은 임민혁의 스트레스와 강박감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당시 임민혁 군의 스트레스와 강박감은 상당히 심각해서 약의 효과는 단기 수준에 그칠 뿐 증상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정신과 약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에 과다 복용하게 되면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임민혁 군의 상태로 보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약의 효력이 되지 않았다면 임민혁 군은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약의 성분이 몸에서 검출되었을 만큼 과도하게 복용한 후 유서를 썼다면 그 유서는 심신박약 상태에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유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임민혁이 평소에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왔을 때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나요? 네, 병원에 올 때면 왜 힘들어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의사표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처방한 약들이 심신미약을 유도하는 약인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당연히 약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니 조심해야 하고 과다 복용하게 되면 심신미약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의 증인, 방금 약의 효력이 들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임민혁이 제정신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말은 오로지 가정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은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 상황이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일 뿐 반드시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원고 측 증인 리무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 리무진,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맡으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임민혁 군의 기사로 일했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임민혁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거울로 민혁 군을 보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유독 우울해하며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제가 아침에 본 민혁 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에 전화가 왔었고요. 그럼 그날 밤 임민혁 군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날 퇴근 후 막 집에 도착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민혁 군에게 전화가 와 깜짝 놀라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말에 대체하기 위해 사건 당일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보세요? 형, 저 민혁이에요. 지금 전화 가능해요? 가능하지. 이 밤에 웬일이야? 무슨 일 생겼어? 아니요, 무슨 일은. 그냥 갑자기 형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야, 어차피 내일도 볼 텐데 뭐. 아침에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지금은 좀 괜찮고? 아, 괜찮지. 나한테 잔디가 있잖아. 형, 걔가 있으면 진짜 웃기 싫어도 웃게 되더라. 진짜 얼마나 지친 것 같던지 볼 때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데려갔으나 싶어. 요즘 따라 진짜 책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회장님이랑 사모님도 아직 잔디 씨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아시면 너네들 결혼 꼭 허락해 주실 거다. 정말 믿어. 그렇겠지? 형, 나 불편하게 생각 안 해서 고마워. 진짜 차 안에만 들어오면 살 것 같아. 누구한테 꼬투리 잡히지 않고 사적인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배를 고맙지. 그래서 말인데 나 형한테 진지하게 잔디 소개시켜주고 싶어. 형도 종종 보긴 했지만 정식으로 만난 적 없었잖아. 나중에 한번 시간 된대죠? 걔 진짜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야. 야, 나야 좋지. 영광이다. 언제든지 말해. 한번 셋이서 보자. 알았어 형. 잔디 잘 부탁해. 늦은 시간에 괜히 잠 깨웠네. 미안해 형. 이제 끊을게. 그래. 내일 보자. 당시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평소에도 민혁군이 홍잔디 양을 많이 아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가 될 줄은. 그럼 증인은 임민혁이 유언장을 썼을 당시 정신이 온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민혁군의 목소리는 평소와도 다를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증인과의 통화가 끝나고 약 30분 후 임민혁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오전 2시 13분부터 오전 2시 15분까지 약 2분간 진행되었으며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추적 시간은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을 때 유언장을 작성 후 리무진에게 마지막 통화를 하였으며 평소 먹던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통화를 하며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던 점과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으로 보았을 때 유언장을 썼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상속 문제가 아닌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 매우 중요한 재판입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저희 측 변호인단의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휴정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피고 측 의견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재판장님. 앞선 증언들은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끝낼 마지막 증인을 새로 신청하겠습니다. 새로운 증인이요? 증거 조사를 마치기 전 과거 임민혁의 전속 변호사였던 이경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인을 이렇게 갑자기 신청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증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인정하겠습니다. 증인 이경현 앞으로 나오세요. 저 사람이 왜? 증인 이경현은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원고 홍잔디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이경현입니다. 의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성그룹의 상속자 임민혁의 유언장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 말은 원래 유언장의 효력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은 어떠한 일을 한 것입니까? 홍잔디는 유언장을 발견하고 평소 개인적 친분이 있던 제게 전화를 해 유언장에 자신이 재산 모두를 상속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유언장을 들고 찾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민혁의 유언장은 임민혁이 직접 작성한 것을 보여주는 임민혁의 필체로 써있긴 하였지만 임민혁의 날인이 없었기에 그 유언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된 원고가 증인에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의뢰를 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전속 변호사였던 저는 임민혁의 도장을 갖고 있었고 홍잔디가 제게 간곡한 부탁을 하여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증인은 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홍잔디와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임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할 정도로 홍잔디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옳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만 죄송합니다.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홍잔디가 모든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은 후 변호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저는 결국 사실대로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을 해주어서 이 재판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신 증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위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십니까? 아닙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홍잔디 씨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맞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변호사님 그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증거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고는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혁이는 항상 오성그룹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민혁이는 제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이라는 큰 장벽이 처음에 저도 노력했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전혀 받아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 차라리 민혁이 곁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원고 진정하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고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홍잔디 양과 결혼을 반대했던 것은 다 민혁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 잔디는 제 아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 제 짝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데요. 이게 다 잔디를 만나고서부터 시작된 게 분명해요. 장차 오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아이인데 우리 민혁이에게 잔디는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결국 끝까지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네요. 민혁이가 죽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저예요. 바로 저라고요. 제 배에서 10달 품어 낳은 귀한 아들이었다고요. 네, 양쪽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해주세요. 임민혁의 사망 원인은 증언을 통해 홍잔디의 관계에 대한 피고의 지나친 간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단순히 부모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던 가벼운 조언이 부풀려진 것이다라는 말로 아들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위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증언이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민혁의 사망 추측 시간인 2017년 5월 4일 오전 3시와 약 1시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2017년 5월 4일 오전 2시 14분에 임민혁이 그의 기사와 멀쩡히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임민혁이 유언장을 썼을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비록 원고가 유언장을 위조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유언장은 임민혁의 필체로 쓰여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가 쓴 것이 분명하며 평소 임민혁이 원고에게 대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유언장의 내용 또한 본인의 의지가 담겨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 피고에게 과연 재산이 상속될 수 있을지 도덕적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판결 내려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원고 측은 임민혁의 사망 추적 시간과 그가 기사와 통화를 한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멀쩡하게 전화를 한 그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단순 추측일 뿐 확정짓기는 섣부릅니다. 또한 원고 측의 의뢰 변호사였던 이계연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임민혁의 유서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민법제 1066조의 위배됨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음과 동시에 오히려 유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악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본 재판의 쟁점이었던 임민혁이 유서를 작성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유서는 애초에 민법제 1066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이를 잘 확인하여 주시고 죽은 임민혁을 이용하여 사적인, 야비하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7년 9월 15일 오전 11시에 이곳 201호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임민혁이 유언장을 썼을 당시에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유언장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유언장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언장 위조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은 추후 다른 재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임민혁의 재산은 법정 상속대로 피고 임민혁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민법 제1009조 제1조항인 공동순위의 상속인 이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것에 따라 임민혁의 재산 2억 원은 임민혁의 부 임민준에게 1억, 임민혁의 모 자비빈에게 1억을 상속되는 것을 선고한다. 원고 혹은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017 가단 280이 위원회에 의한 상속 재판을 마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에서 이제 이런 재판 청구가 가능한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망자의 재산 모두를 이제 뭐 이전 청구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 이런 청구를 했는데 판결 선고는 이 상속자가 그러니까 누구고 그들에게 상속분이 1대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고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청구하고 조금 다른 선고를 하셨는데 네. 예, 그렇게 선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고 측이 원래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그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원고 쪽이 아니라 피고 측의 네. 그렇다면 이제 원고 청구를 기각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고문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던 거죠. 원고 청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재판부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민사 재판은 이제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만 답변을 드린다면 원고 측에서 2억 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판사가 그 2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원고 측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이유가 있으면 인용을 해서 받아들여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유가 없으면 기각해서 재판을 기각하는 것으로 끝내주는 것이지 그것을 피고 측에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열심히 준비하셨다라는 것 잘 알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되게 법적인 쟁점이 엄청나게 많은 사안이어서 이거 간단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원고 측에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민법 4조에 따라서 만 19세로 성년이 되지만 혼인의 경우에는 민법 807조에 따라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등장 인물의 임민혁하고 홍잔디는 두 분 다 만 18세니까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적인 혼인이 되고 유언장하고도 상관없이 법정 상속에 따라서 상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설정을 할 때 물론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의 의사도 수용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뤘다 이런 설정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물론 법에 따르면은 만 18세도 혼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플러스 이제 부모님의 의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정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라는 걸로 전제를 뒀습니다. 저희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 재판을 기획하기 전에 법과 정치 교과서를 먼저 피고 저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요. 저희가 배웠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교과서다 보니까 전문적인 법적인 부분이 살짝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만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혼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배워서 일부러 그 경계에 있는 애매한 나이인 만 18세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 뒤에 증거 자료 이렇게 하시고 아까 녹음 파일까지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CCTV는 직접 찍은 거예요? 어떻게 캡처를 한 거예요? 예, 신기해가지고. 예, 그 피고 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 쟁점이 그러니까 이 유언을 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유언 자체의 효력이랑 그 다음에 뭐 이 유언장, 그러니까 문서의 효력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약간 섞인 것 같아요. 피고 쪽에서 그러니까 방어를 할 때 이게 이제 이런 문서의 효력, 그러니까 유언 자체의 효력이 없었다, 아니면은 이 유언장이 나중에 이제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유언장이 이제 그 문서로서의 효력이 날인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됐으니까 이건 문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눈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좀 약간 혼합되고 중간에 뭐가 좀 더 주된 쟁점인지 이런 게 좀 제가 불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있으신지. 재판의 쟁점이 먼저 그 유서를 썼을 때 심신미약이나 심신박약 상태였는지에 대한 쟁점이었고, 그래서 그 의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오면서 심신박약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휴정을 하면서 그 전속 변호사였던 이경현 씨를 통해서 원래 그 도장이나 이런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심신박약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없이 그 애초에 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무대 쪽으로 다시 나오셔서 일렬로 도열한 뒤에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성고등학교 음성 티켓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3권역 대전, 광주, 세종, 충청, 전라 그리고 제주 지역 예선 시상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권역 과연 어느 학교가 최종 본선에 오를 것인지 그 순위를 지금 발표합니다. 고등부 민사부문 최우수상, 장난치지 않고 바로 발표할게요. 민사부문 최우수상 종촌고등학교 유시티아 팀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도교사이신 임태영 선생님께서도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대전 한빛고등학교 JOH 팀 축하드리고요. 자,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두드림팀, 음성고등학교 음성TK팀, 대전현민고등학교 엡실론팀, 남성고등학교 로고스팀, 우리 모든 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3권역 고등부 민사부문의 최우수상으로 우리 종촌고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우후!
야, 우리 친구들 정말 노력한 그런 오늘 값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 학생에게 질문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오늘 오면서 최우상 탈 생각을 했나요? 아 정말 생각도 네.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최우상 지금 탄 그 기분이 어때? 소감이? 함께 고생한 친구들과 지도교사 임태영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팀 이름처럼 정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그 연말 시상식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정말 멋있는 소감 멘트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3권역을 대표를 해서 고등부 민사부문 본선을 진출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어떻게 그 준비를 좀 할 건가요? 저희 주제에 맞게 가족의 의미를 더 살려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원들과의 협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종의 중심은 어디? 종천! 화이팅!